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컴퓨터와 생활 3학년을 함께 공부할 정민성입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저희가 엔트리를 이용해서 실습을 했는데요.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더 자세한 이론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론을 이용해서 더 정교하고 멋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거든요. 오늘은 여러분과 9강 하노이탑 알고리즘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하노이탑 쌓기 규칙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노이탑의 원반이 2개일 때 옮기는 방법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우선 강의 제목을 보면은 하노이탑 가로 열고 알고리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알고리즘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일을 처리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여러 가지 예시가 있는데요. 우선 여러분이 학교 가는 일에는 어떤 단계가 있나요? 우선 집에서 나와서 차를 타고 이동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학교에 도착하게 되죠. 이렇게 집에 나오는 걸 1단계, 버스를 타는 것이 2단계, 학교에 도착하는 것이 3단계, 즉 종류인 거죠. 또 다른 예시로는 샌드위치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샌드위치를 어떻게 만드나요? 네, 우선 빵을 가져오죠. 그리고 계란을 익혀요. 그 다음에는 햄을 넣고요. 또 치즈를 넣습니다. 이렇게 식빵 첫 단계, 그리고 계란 두 번째 단계, 햄 세 번째 단계, 치즈 네 번째 단계. 이렇게 4개의 단계를 통해서 여러분은 이런 재료들을 통해서 맛있는 샌드위치를 만들 수 있게 돼요. 하나의 일을 처리한 거죠. 또 다른 예로는 슈퍼에서 원하는 물건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슈퍼에 도착하자마자 딱 눈앞에 내가 원하는 물건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보통 슈퍼에 가서 원하는 물건을 찾는 거는 이렇게 위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또 중간 줄에서 왼쪽으로, 그리고 또 맨 밑에 줄에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런 식으로 스캔을 하면서 원하는 물건을 찾게 되죠. 물론 꼭 그런 방법으로만 하는 필요는 없고 뭐 이렇게 스캔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스캔을 해도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경험적으로 어떻게 찾는 것이 가장 빠른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프로그래밍으로 만들어진 알고리즘은 무엇일까요? 정말 대표적인 예로 길찾기 서비스가 있죠. 이거는 네이버 지도를 스크린샷 찍어서 가져온 건데요. 경복궁에서 창경궁을 어떻게 가는지 찾아본 거예요. 네이버 지도에서 그 길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은 최단 경로로 우리가 원하는
지점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죠. 당연히 경복궁에서 창경궁 가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뺑 돌아가도 되고요. 아니면은 길이 있는 방향으로는 어떻게든 도착할 수 있겠죠. 하지만 가장 짧은 거리, 다시 말해서 최단 경로, 이런 가장 짧은 경로를 찾는 것도 알고리즘의 큰 문제 중 하나예요. 그러면 오늘 저희가 알고리즘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는데요. 그게 하노이 탑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하노이 탑이란 1883년 프랑스의 수학자 루카스가 생각해낸 퍼즐의 일종이에요. 퍼즐의 일종이라 하면은 여러분 루빅스 큐브 아나요? 이렇게 정육면체로 되어 있고 각 면에 이렇게 3개씩 있어서 마구 섞인 다음에 모든 면이 같은 색깔로 맞춰질 수 있도록 퍼즐을 푸는 거라고 하죠, 이거를. 이 루빅스 큐브도 퍼즐의 일종이에요. 하노이 탑 퍼즐은 브라만 탑의 전설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대요. 하지만 정확하게 브라만 탑의 전설에서 루카스가 생각해낸 것인지 아니면 루카스가 다른 생각을 하면서 생각해낸 건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어요. 브라만 탑의 전설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고대 인도의 한 사원에는 신이 만들었다고 하는 3개의 다이아몬드 막대가 세워져 있었어요. 하나의 막대에는 64개의 순금 원반이 끼워져 있었어요. 근데 가장 큰 원반이 바닥에 놓여 있고 나머지 원반들은 점점 작아지면서 꼭대기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긴 건지 상상이 가나요? 하루는 신이 승려들에게 64개의 순금 원반을 다른 막대로 옮겨 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었어요. 원반은 한 번에 하나씩 옮겨야 하고 큰 원반은 작은 원반 위에 올려서는 안 된다 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금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큰 원반이 작은 원반 위로 올라가면 작은 원반이 망가지겠죠. 이런 전설 속에 원반 64개가 다른 막대로 모두 옮겨졌을 때는 탑과 승려는 모두 사라지고 세상은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고 전해집니다. 과연 탑과 승려들이 모두 사라지게 될까요? 루카스의 하노이 탑은 3개의 기둥 중에서 하나의 기둥에 8개의 원반이 쌓여있는 구조의 퍼즐이에요. 원반이 쌓여있는 기둥에는 가장 큰 원반이 제일 밑에 있고요. 위로 갈수록 작은 원반들이 쌓여있죠. 아까 우리가 본 브라만 탑이랑 비슷하죠? 다이아몬드 막대 3개, 그리고 64개의 원반, 그리고 가장 밑에 가장 큰 원반이 쌓여 있고 위로 갈수록 원반이 작아지는 거예요.
하노이 탑을 쌓는 데는 규칙이 있어요. 원반은 한 번에 하나씩. 브라만 탑의 전설과 일치하죠. 원반의 크기가 큰 것은 작은 원반에 위에 올릴 수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큰 원반이 작은 원반 위에 올라가면은 이 원반이 깨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반을 옮길 때에는 각 기둥의 맨 위에 있는 원반만 움직일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하죠. 이렇게 원반이 쌓여 있으면은 밑에 있는 원반을 기둥에서 빼려면 밑에는 막혀 있으니까 당연히 위에 거 먼저 빼야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은 하노이 탑이란 프랑스의 수학자 루카스가 고안한 일종의 퍼즐 구조예요. 루카스가 만든 하노이 탑은 3개의 기둥 중에서 하나의 기둥에 8개의 원반이 쌓여 있는 퍼즐입니다. 핵심 규칙은요. 원반은 한 번에 하나씩만 옮길 수 있고 크기가 큰 원반은 작은 원반 위에 올릴 수 없습니다. 네. 그럼 한번 하노이 탑을 직접 볼까요? 하노이 탑의 설명대로 우리는 기둥이 3개가 있고 대신 원반이 하나만 있을 때의 경우를 먼저 살펴볼 거예요. 하노이 탑의 목표는 기둥에 쌓여 있는 원반을 다른 기둥으로 모두 옮기는 것인데요. 원반이 하나만 있을 때는 굉장히 간단하죠. 이 원반 하나를 이렇게 하나만 옮기면 완성이에요. 그러면은 원반이 2개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 번째 원반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이제 기둥 1에 원반이 2개가 쌓여 있네요. 이렇게 원반이 2개 있을 때에는 아까랑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까는 원반이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바로 이렇게 옮길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 빨간 원반을 파란 원반을 옮기기 전에는 옮길 수가 없게 되었죠. 왜냐면 하노이 탑의 규칙은 가장 위에 있는 원반만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기둥 2에 빨간색 원반 그리고 그 위에 파란색 원반을 이렇게 놓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단 파란색 원반을 먼저 옮겨야 되는데 어디에 옮기는 것이 더 좋아 보이세요? 기둥 2번 아니면 기둥 3번? 네, 다들 머릿속으로 풀 수 있었나요? 기둥 1에 있는 파란색 원반을 이렇게 기둥 3으로 먼저 옮기고 그 다음에 빨간색 원반을 기둥 2에 옮기고 그 다음에 기둥 3에 있는 파란색 원반을 이렇게 옮기면 우리가 원하는 퍼즐의 정답이 되었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도 하노이 탑을 풀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예요. 활동 1에서 원반 3개를 옮겨볼까요?
아까는 원반이 하나 그리고 두 개였는데 이제는 노란색 원반이 추가되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원반을 기둥 2에 모두 옮길 수 있게 될까요?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여러분도 함께 같이 생각해 볼래요? 네. 일단 우리가 지금 이동시킬 수 있는 원반은 노란색밖에 없죠. 이 노란색 원반을 어디에 옮길까요? 한번 기둥 2에 옮겨볼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옮길 수 있는 원반은 노란색이나 파란색 둘 중 하나겠죠. 근데 지금 노란색을 여기로 옮겼으니까 노란색을 여기로 또 옮기는 거는 처음부터 기둥 1에서 기둥 3으로 옮기는 것과 같은 거죠. 근데 두 번의 스텝이 된 거죠. 원래는 이렇게 한 번만에 왔는데 지금은 기둥 1, 그 다음에 3 이렇게 가게 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효율적이니까 일단 노란색은 다시 기둥 2에 놓고 파란색 원반을 기둥 3에 옮겨 보겠습니다. 네, 이제 좀 그림이 나오나요? 이제 우리가 옮길 수 있는 원반은 3개나 돼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근데 우리는 어떤 거를 옮겨야지 우리가 마지막에 원하던 이런 그림을 볼 수 있을까요? 맞아요. 노란색을 기둥 2에서 기둥 3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기둥 1에서 빨간색을 옮기고 그 다음에 노란색을 기둥 1로 옮기고 그 다음에 파란색을 기둥 2에 옮긴 다음에 마지막에 노란색을 기둥 2로 옮기면 되겠죠. 어떤가요? 다시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먼저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원반 3개를 기둥 1에서 기둥 2로 옮겨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그림이 나와야겠죠.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규칙이? 규칙은 한 번에 하나씩 그리고 가장 위에 있는 원반만 옮길 수 있고 그리고 작은 원반 위에는 이렇게 큰 원반이 올 수가 없어요.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란색 원반을 기둥 2로 옮기고 파란색 원반을 기둥 3에 옮기고 그리고 노란색 원반을 기둥 3에 옮긴 거죠. 그 다음에 빨간색 원반을 가운데 옮기고 노란색 원반을 기둥 1에 옮긴 다음에 파란색을 기둥 2, 노란색을 기둥 1. 여러분, 지금 조금 규칙성이 있지 않았어요? 그 규칙성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봅시다. 원반이 4개 이상이라면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원반이 3개까지만 했어요. 우리가 원반이 3개까지는 이렇게 일일이 손으로 여기 옮겼다가 저기 옮겼다가 할 수가 있었지만 4개 이상부터는 조금 많아질 거예요. 단계가. 그래서 그때 우리가 사용하는
스킬이 있는데 그 스킬이 바로 재귀함수입니다. 이 재귀함수는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쓰는 테크닉이에요. 그러면 우리 일단 재귀함수를 알기 전에 직감적으로 원반 4개를 어떻게 옮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원반이 이제 4개가 되었어요. 우리는 기둥 2에 원반 4개를 모두 이런 순서로 쌓아놓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꼭 이런 원반을 하나씩 먼저 옮기지 말고 상상 속으로 이렇게 한 번에 먼저 3개를 다 옮겼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기둥 2번에 가기를 원하니까 기둥 1에서 기둥 3으로 이 3개의 원반을 먼저 옮겼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쉽죠. 기둥 1에 있는 빨간 원반을 기둥 2로 옮기고 기둥 3에 있는 원반들을 기둥 2로 옮기면 되겠죠. 자, 여러분, 근데 한번 보세요. 지금 이 3개의 원반을 위에 있는 3개의 원반을 먼저 기둥 3에 옮겼는데 아까랑 똑같지 않은가요? 그렇죠. 바로 원반이 3개만 있을 때 다른 기둥으로 옮기는 방법과 똑같겠죠. 왜냐면 이 모든 원반들은 빨간 원반보다 작으니까 빨간 원반이 있으나 마나인 거죠. 원반 3개를 기둥 3으로 옮기려고 보는데 이번에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기둥 2개를 원반 2개를 먼저 기둥 2에 옮기고 그 다음에 파란 원반을 기둥 3에 옮기고 그 다음에 이 둘을 여기로 옮기면 되겠죠. 이것도 규칙이 좀 있지 않나요? 아까는 우리는 원반 3개를 하나씩 이런 방식으로 옮겼는데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원반 2개를 먼저 기둥 위에 놓고 파란 원반을 옮기고 그 다음에 원반 2개를 이렇게 옮기는 방법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번에도 또 파란 원반을 빼고 이 두 원반만 봤을 때 이 두 원반을 기둥 2에 옮기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하나의 원반을 옮기고 이렇게 노란 원반을 기둥 2로 옮기고 그 다음에 갈색 원반을 기둥 2로 옮기면 되는 거죠. 아, 규칙성을 찾았어요. 바로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원반이 쌓여 있으면 그 위에 있는 원반들을 하나의 원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3개의 원반을 하나의 원반으로 생각하면 원반 2개밖에 없는 거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원반 2개만 있을 때에는 굉장히 간단했죠. 이런 방식을 바로 재귀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재귀라는 뜻은 자신의 정의할 때에
자기 자신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한자로 다시 되돌아온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인셉션이라는 영화 본 적 있나요? 꿈 속에 꿈이라는 거죠. 영화 내용이. 꿈 안에 또 꿈이 있는 거예요. 제기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또 비슷하게 여러분 영상통화할 때 이런 화면 본 적 있나요? 보통 영상통화보다는 화면을 녹화할 때 이렇게 내 화면이 있으면은 그 안에 있는 화면을 또 녹화하고 그 화면이 또 그 안에 있는 화면을 녹화하고 그 화면이 또 그 안에 있는 화면을 녹화하고 이렇게 안으로 무한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녹화한다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하노이 탑을 옮기는 방법을 방법 하고 여기에는 원반이 몇 개 있는지를 쓰는 거예요. 원반이 하나 있을 때의 방법. 원반이 하나 있을 때의 방법은 그냥 옮기면 됐었죠. 그리고 이제 원반이 2개 있을 때의 방법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 원반을, 3개의 원반을 하나라고 생각하고 옮기면 이렇게가 되죠. 근데 우리는 이미 또 이거를 옮기는 방법을 알아요. 바로 이 2개를 하나로 생각하고 또 이것만 옮기는 거죠. 근데 우리는 또 이 2개의 원반을 옮기는 방법을 알아요. 그럼 이걸 또 2개만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어떤가요, 여러분? 하노이 탑을 쉽게 옮길 수 있을 것 같나요, 이제? 이렇게 하노이 탑을 옮기는 방법이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방식인데요. 여러분들도 이런 제기함수라는 스킬을 일상생활하면서 많이 써봤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학습 정리를 한번 봅시다. 오늘의 학습 정리는 하노이 탑의 쌓기 규칙은 작은 원반 위에 큰 원반을 올려놓을 수 없다. 이며 한 번에 하나씩만 이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하노이 탑 수업 재미있었나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스킬이라서 여러분도 나중에 반드시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